자, 이제 우리는 공간을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즉 어떻게 할 것이냐면 공간을 수평 평면으로 잘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 보고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개의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들이 있죠. 이렇게 각각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들, 그 교선들을 바로 자 이제 이렇게 X축, 그리고 이렇게 Y축, 그리고 이렇게 Z축으로 놓은 것 뿐입니다. 각각의 평면, XY 평면, 그리고 XZ 평면 또는 ZX 평면이라도 하고요. YZ 평면 또는 ZY 평면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각각의 평면들끼리 서로 교차했을 때 만나는 교선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우리는 X축, Y축, Z축이라고 하고요. 이 그림이 바로 X축, Y축, 그리고 Z축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공간이 정확하게 8조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4개. 그래서 모두 8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8조각 중에서 첫 번째다는 뜻에서 이쪽을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찰하고 있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는 제1팔분 공간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영역을 8조각 낸 것 중에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라는 뜻, 제1팔분 공간입니다. 공간을 8조각 나눠서 그 중에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각 이렇게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 X축, Y축, Z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상의 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간상에 한 점이 있을 때 이 점의 XY 평면의 수선의 발 내리고, 그리고 X축의 수선의 발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 내리고, 그리고 역시 이 점에서 Z축의 수선의 발 내려서 각각 만나는 점을 A, B, C라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표시할 때 X좌표를 A로, Y좌표를 B로, Z좌표를 C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공간좌표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단위 벡터란 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단위 벡터란 것은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본 단위 벡터, 평면상의 기본 단위 벡터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볼까요? 기본이란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단위 벡터 아니라 기본 단위 벡터란 말인데요. X축 방향으로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생각합니다. 이걸 E1 벡터라 놓겠습니다. 또한 Y축 방향으로의 기본 단위 벡터를 우리는 E2 벡터라 놓겠습니다. E1 벡터는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이 되는 벡터, E2는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이 되는 벡터인데요. 자, 우리 좌표를 도입해 볼까요? 이 좌표를 도입하게 되면은 여기는 길이가 X축상에 있으면서 원점에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좌표는 1,0이고요. 마찬가지로 Y축상에 있으면서 원점으로부터 길이가 1만큼, 크기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좌표는 0,1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E1, E2에 자 이렇게 좌표를 본 다음에 1,0을 성분으로 갖는 또 0,1을 성분하는 얘네들을 앞으로 기본 단위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얘를 그 크기가 1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단위 벡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공간상에 있을 때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쪽 방향을 E1 벡터, 얘를 E2 벡터, 그리고 얘를 E3 벡터 이렇게 놓을 것입니다. 각각 원점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이 되는 점의 좌표는 1,0,0이죠. 그래서 1,0,0과 관련이 있고요. E2 벡터는 Y축 위에 길이가 1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0,1,0과 관련이 있습니다. E3는 0, 0,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E1 기본 단위 벡터, E2 기본 단위 벡터, E3 기본 단위 벡터 각각 공간상에 있을 때는 100, 010, 001로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을 벡터의 성분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2 즉 평면상에 있을 때 E1은 1,0, E2는 0,1을 뜻하지만 R3 상에서는 E1은 100, E2는 010, E3는 001을 뜻한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평면의 기본 단위 벡터고 이게 공간의 기본 단위 벡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치 벡터란 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위치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평면상에 한 점을 P라 놓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원점에서부터 종점 P, 원점을 시점으로 하고 종점 P로 하는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 포지션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 벡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점의 x좌표 A, y좌표 B였다면 OP 벡터의 성분은 그냥 A, B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분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원 벡터는 보통 이걸로도 쓰지만 I 벡터라고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E2 벡터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J 벡터라는 기호로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OP 벡터를 다음같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종점의 좌표를 써서 그 벡터의 위치 벡터의 성분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A, 0이라는 것은 다음같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A, 0 더하기 순서상에 대한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거든요. 제1성분끼리 더하고 제2성분끼리 더하는데요. A, B를 분해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벡터의 스칼라배가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1, 0의 A배 구성원소 모두에다 스칼라배라거든요. 그리고 0,1에 역시 B배 구성원소 모두에다 스칼라배랍니다. 이때 1, 0은 여기 보다시피 I로 쓰거나 또는 E1로 써도 돼요. 그리고 0,1은 J로 쓰거나 또는 E2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AI 벡터 플러스 BJ입니다. 또는 OP 벡터는 E1, E2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AE1 벡터 플러스 BE2 벡터로도 쓸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모양은 이렇게 IJ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치 벡터의 성분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1차 결합, 이렇게 이런 걸 1차 결합이라 하는데요. IJ, 기본 단위 벡터들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분 표시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벡터의 성분 표현이 주어져 있을 때 연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갑니다. 자, A 벡터의 성분과 B 벡터의 성분이 각각 주어졌을 때 두 개의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돼요 라는 얘기고, 두 벡터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두 벡터의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뺍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벡터의 스칼라배는 구성원소 모두에다가 스칼라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연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자, 이제 앞으로 자주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인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바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벡터의 성분 표현할 때, 자,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수선의 발 내리면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였었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거 직각삼각형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OP 벡터의 크기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OP 벡터의 크기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요. 이해됐나요? OP 벡터의 크기는 한눈에 봐도 빗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성분이 이렇게 두 개면 이렇게, 세 개면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 n개면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세 개니까 이렇게 각각을 다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웠습니다. 자,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점의 내분점은 m대으로 내분하는 점은 가운데가 덧셈입니다. 그리고 외분점은 가운데가 뺄셈이에요. 그리고 중점은 더해서 둘로 나누면 됩니다. 공식이니까 그냥 잘 알아둡시다.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 중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제 6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점 A, B, C에 대하여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꼭지점을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평행사변형,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A, B, C, D예요. 자,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A에서 C로 가는 이 A, C를 연결한 대각선과 B, D를 연결한 대각선은 서로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따라서 AC의 중점의 좌표나 BD의 중점의 좌표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죠.
A와 C의 중점의 좌표를 생각합니다. A와 C의 중점의 좌표, 자 여기를 중점의 좌표를 M이라 써보겠습니다. 중점의 좌표를 계산하면 더해서 둘로 나누면 돼요. 2분의 3 그리고 더해서 둘로 나누죠. 3 빼기 1이니까 2 2를 2로 나누니까 1이 됐어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 둘로 나누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같이 됐습니다. 네, 이 중점의 좌표가 이거하고도 같아야 돼요. 이 두 점의 중점의 좌표하고도 같아야 됩니다. 자, 뒤에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 C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B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 2잖아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EM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D점의 좌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은 또 다시 써보니까 두 개 더해서 둘로 나눕니다. 2분의 A 플러스 1 그리고 2분의 B 마이너스 4 그리고 2분의 C 플러스 2예요. 자, 둘을 같이 놓고 풀어요. 둘을 같이 놓고 푸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은 이퀄 2분의 3과 같아야 되죠. 이거 한눈에 봐도 A가 2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2분의 B 마이너스 4가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2를 곱하고 넘기니까 B가 6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의 C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C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5네요. C가 마이너스 5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D점의 좌표를 구해보니까 A좌표, B좌표, 그리고 C좌표 각각 해서 X좌표, Y좌표, Z좌표를 각각 구해보니까 2, 6, 마이너스 5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중점이라는 용어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7번 문제를 풀기 전엔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삼각형의 중심의 좌표, 세 꼭지점의 성분들의 합을 3으로 나누면 돼요. X좌표도 Y좌표도 Z좌표도. 자,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을 보겠습니다. 세 점의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알려져 있을 때 다른 한 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A, B, C가 있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G가. 자, 이제 A는 마이너스 2, 0,3이고 B가 4, 마이너스 1,5가 됐고 C가 A, B, C라 놓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죠. 중점의 좌표는 얘가 3, 마이너스 2,3입니다. 이 세 개의 X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얘랑 같아야 되거든요. 자, 연립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얘부터 합시다. A 마이너스 2 플러스 하니까 A 플러스 2 3으로 나누는 것은 이 X좌표랑 같아야 돼요. 이 사실로부터 A는 9하고 그러니까 7이 나오는군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B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B 그리고 0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B 마이너스 1을 3으로 나누는 값은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돼요. 어렵지 않죠? 중점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5가 됐네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C 그리고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C 플러스 8을 3으로 나누는 값은 3과 같아야 됩니다. 9 넘어가니까 C가 1이군요. 그래서 이제 C점의 좌표는 7, 마이너스 5, 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5장 1절은요 그냥 연산에 대한 약속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연산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는 5장 2절 벡터의 내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